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 시간입니다. 지난번 정도전의 정치철학과 그 배경, 그리고 무장 이성계와의 역사적 만남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918년부터 1392년까지 약 475년간 고구려를 계승하며 존속했던 고려 왕조의 종말 과정과 전쟁 영웅 이성계, 그리고 치밀한 국가 설계자이며 야심가인 정도전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선 창건의 숨막히는 역성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전은 올바른 정치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권이란 무릇 민심을 읽을 줄 알고 모을 줄 아는 정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사심을 품어서는 안 되고 명예를 구해서도 안 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민본주의 역성혁명 사상이 정도전의 정치적 신념으로 굳어진 것은 유배와 유랑 생활 10년 동안 각지의 평민들과 접하면서 민심이 이미 고려 조정을 떠났음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정도전이 고려의 모습을 극복하고 성리학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바로 재산과 신료 중심 정치의 실현이었습니다.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승계에 의해 지존에 오른 임금은 몇몇 측근과 함께 사리사욕에 빠져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덕과 능력을 지닌 현명한 이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정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도전은 주장했습니다. 고려 말 국정은 민심과 동떨어진 말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그들을 수탈하는 권문 세족의 횡포와 사원 경제의 팽창으로 국가 경영이 존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이 기다리던 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14년간 권력을 독점해온 수구파 영수인 이인임과 그 수하 세력들은 일거에 숙청되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자는 최영이었지만은 개혁의 물꼬가 터지자 전국의 주도권은 이성계가 이끄는 개혁파와 변방무인의 연합 세력 쪽으로 급격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북진을 계속하던 명나라가 원나라의 옛 쌍성 총관부에 대한 영거권을 주장하면서 그곳에 철령이를 설치해서 명의 요동도사 관할하에 두겠다고 나섬에 따라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권 주류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개혁파와 변방무인의 연합 세력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 전국을 전환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우왕은 전국에 동원령을 내리고 총 5만 명의 원정대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출병한 고려군은 압록강 중류의 위하도에 당도했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임을 확인한 이성계는 요동 정벌 때의 부원수를 맡은 시점부터 중도에 회군할 것을 결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정도전과도 교감이 이루어진 그 후였습니다.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접한 우왕은 이성계와 조민수의 관직을 박탈하고 최영에게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 조정에는 이성계 조민수의 5만 병력에 대항할 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백전노장이 최영 장군 역시 호락호락 넘어가는 장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최영은 최후까지 우왕의 곁을 지키며 이성계 부대를 괴롭혔으나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애국 명장이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한 청백리였던 최영은 주변 강국들의 흥망성쇠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지 못한 나머지 75세 노구의 교수를 당하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최영을 보내는 순간 이성계 역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보수파에 의한 이성계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구파 자녀 세력의 우왕 그리고 창왕까지 연루한 반혁명 사건이었습니다. 때마침 창왕은 왕씨 왕족이 아닌 신돈의 아들이라는 명나라의 외교문 공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성혁명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수파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창왕 정권을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성계와 심덕부, 정몽주, 조준, 정도전, 설장수, 성성린, 지용기, 박위 등 9사람의 공신이 흥국사에 모여 전격적으로 창왕을 패하고 정도전이 주장한 대로 왕씨 왕족 중에서 야심이 없는 정창군 왕효를 밀어서 고려의 마지막 임금으로 공양왕을 추대했습니다. 전국은 완전히 이성계 등 흥국사 구공신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역성혁명파 공격의 선두에 선 사람은 정도전의 오랜 벗이었던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깊은 고심 끝에 이성계 진영에서 몸을 빼고 고려 체제 사수로 마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낙마를 고려 왕조를 지킬 마지막 기호로 삼았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낙마하여 병이 위독하니 지체 없이 조준과 정도전을 제거한 뒤에 이성계를 도모해야 한다며 조준과 남원은 유배를 시키고 정도전은 귀양지에서 처형하라는 초강경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의 30년 우정은 이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계와 혁명파의 운명을 구한 것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경호원도 없이 이성계의 문병을 간 것입니다. 이방원은 부하인 조용규를 시켜 정몽주 집 어구인 선직교에서 정몽주를 척살합니다. 1392년 4월이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는 마지막 충신이었고 따라서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고려 왕조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양왕이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것은 7월 12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 왕조는 34대 임금 475년 만에 그 명운을 다했습니다. 고려의 임금들이 하나같이 창업자 왕건과 같은 성실함과 도정 정신으로 정사를 운영했더라면 고려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려의 창업은 피를 별로 흘리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안정되면 안일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권력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즐기며 정사에 소홀한 치자가 있으면 어디선가 그 자리를 도모하며 절치부심하는 신흥 세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성계와 정도전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조선 창업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왕조사에 있어 그 유례가 없는 제왕과 제상의 동업국가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국채와 국조가 형성되는 과정은 현세의 국가 체계에서도 각별히 유효한 정치 체계라 할 수 있어 사뭇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커다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도전의 명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